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9대 11 콜츠가 승리를 가져간 경기였고요. 시작부터 펀트블락을 만들어냈었던 콜츠가 쭉 스노우볼을 굴리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. 일단 둘 중에 이 경기에서 이제 콜츠가 더 나은 팀이었던 건 분명하지만 콜츠가 경기를 잘해서 이겼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. 어쨌든 이제 콜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. 근데 리버스가 스탯상으로는 시즌 최악의 경기를 했습니다. 29번의 패스 시도에 16번 성공하면서 55.2%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요. 190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. 일단 패스 성공률만 놓고 보면 앞선 3경기에서 모두 80%에 가까운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55%로 갑자기 떨어졌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패싱 야드도 처음으로 200야드 미만으로 떨어지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은 2경기 연속으로 턴오버가 없었다는 점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디 애슬레틱에 올라온 기사를 하나 봤었는데 흥미로워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. 필립 리버스가 이 경기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스탯을 기록을 했는데 그 에어야드 퍼 컴플리션이라는 그런 스탯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성공한 패스가 순수하게 날아간 거리라는 이제 스탯인데 이 경기에서 이 필립 리버스의 에어야드 퍼 컴플리션이 7.9야드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 성공한 패스들이 순수하게 날아간 거리가 한 8야드쯤 됐다라는 얘기인데요. 이게 올 시즌 이제 리버스의 최장 기록이라고 합니다. 결국 이제 앞서 이 패스 성공률이 떨어졌던 부분과 좀 조합을 하면 모험적인 패스가 더 많아졌고 그만큼 이 패스 실패도 좀 많아졌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. 거기다 이제 상대였던 베어스의 이 패스러시 그리고 이제 커버리지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도 같이 있었습니다. 이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들었던 생각인데요. 어쨌든 이 스탯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지만 모든 걸 보여주진 않으니까 이 스탯을 맹신하기보다는 이걸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해야 이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? 혹은 이 실제 경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스탯을 어떻게 봐야 할까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.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결국은 이 스탯도 경기를 좀 분석을 해보기 위한 좀 더 정확하게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. 아무튼 이 콜츠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수비에서는 이제 루키 줄리언 블랙먼 선수가 통산 첫 번째 인터셉션과 함께 이 세계 패스 굴절을 만들어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대학 4년차의 세이프티로 전향을 처음 한 선수인데다가 4년차 이제 시즌 막판에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수술까지 받았던 선수였거든요. 거기다 이 선수가 이제 3라운드에 지명됐던 선수인데 NFL 첫 시즌에 이렇게 성공적인 연착륙을 한다? 그러면 올 시즌 이 초반부터 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러닝백 조나단 테일러에 이어서 블랙몬까지 상위 라운드에서 뽑힌 이제 두 선수가 벌써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드래프트가 성공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 경기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콜츠의 수비가 잘해줬으니까 이 경기를 쉽게 이길 수 있었지 다른 팀이었으면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경기 내용이었습니다. 베어스로 넘어가 보면 베어스는 이 경기를 패배하면서 시즌 첫 패배를 당하게 됐는데요. 이 경기는 이제 닉 폴스 선수의 베어스 이적 이후에 첫 선발 출장 경기이기도 했습니다. 스탯을 좀 살펴보면 42번의 패스 시도, 26번의 성공, 그러니까 61.9%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요. 249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, 하나의 인터셉션. 어떻게 보면 이제 닉 폴스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닉 폴스의 기대값에 가까운 성적이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고요. 이 기록이 뛰어난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트루비스키보다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이날 베어스의 문제는 러싱의 실종이었는데요. 팀 러싱이 16번의 시도인데 전체 28야드 전진입니다. 사실상 러싱 없이 이 패싱만 가지고 이제 경기를 치렀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런데 경기를 어떻게 이깁니까?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를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나마 위안거리를 찾아보자면 앨런 로빈슨 선수를
좀 꼽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앨런 로빈슨 선수가 이날 101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. 사실 이제 이 터치다운 자체는 경기가 터진 이후에 이제 나왔던 터치다운이었는데요. 그럼에도 이 터치다운은 이제 NFL 공식 계정에서도 에어 로빈슨이라는 이제 글을 쓰면서 포스팅을 할 만큼 멋진 터치다운이었습니다. 지난번에 이 시즌 프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앨런 로빈슨이 정말 리그에서 가장 저평가된 와이드 리시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러니까 함께했던 쿼터백 명단만 봐도 뭐 블레이크 보틀스, 체드 헨, 미첼 트루비스키, 체이스 데니얼 뭐 이런 선수들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날은 이제 선발로 나섰던 닉 폴스가 앨런 로빈슨이 같이 뛰었던 쿼터백 중에는 거의 탑급이다.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앨런 로빈슨이 뭐 에런 로저스, 뭐 톰 브레이디, 전성기의 톰 브레이디 뭐 이런 선수들과 함께 뛰었으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현재 이제 장기 계약을 원하고 있는 로빈슨인데 이쯤 되면 베어스가 로빈슨에게 계약을 좀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. 아무튼 이제 콜츠와 베어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. 콜츠가 승리를 거두면서 두 팀 모두 3승 1패씩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.